안녕하세요. 균예서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0.1%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EBS 부모 특강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구성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의 교수님께서 공저를 하셨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교육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시고 상담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세핀 킴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 저자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인지심리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일 교수님, 이 두 분께서 공저를 하셨습니다. 책의 구성은 총 4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앞에 1, 2부는 조세핀 김 교수님께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뒤에 3부와 4부에서는 김경일 교수님께서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의 줄임말이라는 표현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가 자존감이 높아야 아이들도 자존감을 높게 키울 수 있다라는 대전제로 이 책은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와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이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사례들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 그 문제의 원인을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틀린 문제를 보고 내가 왜 틀렸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실수가 있었네? 다시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는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나는 왜 이걸 못했지? 난 이래서 수학이 안 되나 봐. 하면서 점점 가라앉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략한 예를 등장을 시키면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아이의 자존감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존감 척도 테스트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2장에서도 부모 자신의 자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척도 테스트지가 또 한 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고 있고, 특별히 부모가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부모의 스타일을 4개의 스타일로 구분해 놓고 각각의 유형별로 아이의 양육법을 도움을 되는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자존감, 몹시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키워줘야 될지 모르길 때 이런 책들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와 소통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세핀 킴 교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지만 저 역시도 부모 상담을 할 때는 공감과 경청, 이 두 가지를 제일 기본으로 아이와 소통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경청할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들으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지 하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아이한테 집중해서 그 아이가 느꼈을 마음, 또 말로 표현하지 않는 표정의 변화,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던 긴장,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바로 경청의 자세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는 텍스트로 우선 준비하고 나서 이야기해 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자, 3, 4부로 넘어가면 아이의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창의성을 타고났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으신데요. 특별히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쩔 때 창의성을 발휘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창의성은 더 발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가서 아이의 미래를 선택을 할 때 want와 like를 구별해서 정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want는 원하는 거고요. like는 좋아하는 거죠.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like입니다. 왜 그런지 이 책에서는 아주 재밌는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언젠가 딸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을 때 에피소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놀이동산을 들어갔는데 풍선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딸도 그것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졸라댔다는 거죠. 그 풍선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줬다는 거죠. 왜? 너무 보챈 나머지 사줬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풍선을 원해서 얻었지만 그 주변 상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원하는 것이 사라진 거죠. 즉, 풍선을 놓치고 만 거예요. 풍선은 하늘로 사라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풍선을 정말 좋아하는 거였다면 상황이 달라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어도 그 풍선은 아이의 손에 여전히 쥐어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want보다 더 강렬한 like를, 그리고 상황이 변해도 항상 선택하는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얼핏 들으면 되게 흥미롭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겠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의미 있게 보는 편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0.1%의 비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말하는 수학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책은 통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통하냐면, 창의적인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지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수업 때 저는 하나의 공식을 알려주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게 하면 수업이 마무리되기 한 10분 전에 그날 배운 거를 말로 설명하게 해요. 예를 들면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순서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고 풀이 과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 말하는 수학이라는 책에서도 바로 그런 공부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말로 설명이 된다는 거, 네,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조금 그 아이들이 좀 진도가 빠르거나 잘 받아들이는 성적이 좀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다루는 2차 함수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의 문제를 설명을 해줘요. 푸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수분해라는 그 단원을 습득을 했다면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은 바로 같이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3의 단원과 고2의 단원이 같이 맞물린다는 거, 연관적 있는 그런 계통의 과목을 설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말하는 수학,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많이 조심해야 되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감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몸에 면역력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